자, 얘들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 삼각함수에 들어갈 때가 됐어. 내가 예상하기로는 너희가 수원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뭔가 미흡하고 구멍이 많이 숭숭 뚫려 있는 데가 삼각함수가 아닐까 싶고, 내가 올해 마지막으로 삼각함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에도 선생님 저는 삼각함수가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겠지. 무슨 말이냐, 지엽적인 질문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는 오늘 완벽하게 시키고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 있게 만들 거니까 오늘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각함수를 진짜 분해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쌤이 예상하건대 10시까지 1시간 20분가량 내가 계속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풀이는 아마 들어갈 시간이 오늘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삼각함수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삼각비라는 거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얘들아. 삼각비. 자,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삼각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쌤이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쿵 하고 만들었을 때요, 여기 있는 각을 우리가 뭐 세타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A, 자, 이 삼각형이 A, B, C이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 A, 대변의 길이 B, 대변의 길이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삼각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왼쪽 아래에 세타라는 각을 두고 이에 대해서 쌤이 사인 세타라고 하면 얘는 빗변분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C분의 B라는 값이 형성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C분의 A라는 게 형성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A분의 B라는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될 거야. 자,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였고,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함수를 이제 좀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대표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 뭐냐면 특수각에 대한 얘기야. 잘 들어보세요. 쌤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을 딱 하나 만들었고, 여기가 30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30도예요. 그 상태에서 이 빗변의 길이가 1이야. 자, 30도라는 각에 대해서, 이 특수각에 대해서 물어볼게. 이 짧은 변과 긴 변과 빗변에 대해서 몇 대 몇 대 몇의 특수각의 삼각비가 성립을 하니? 1대 2대 루트 3. 그렇지, 1대 2대 루트 3이지. 그러니까 이 짧은 변의 길이가 지금 몇일 수밖에 없어? 1대 2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대 2죠? 따라서 이 짧은 변의 길이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지. 이 긴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일 수밖에 없어요. 맞니? 자, 삼각형 하나만 더 그려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 하나 더 만들었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45도야. 그럼 너희들 이번에도 쌤이 이 빗변의 길이를 1로 두면 너희들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이 성립함을 알고 있니? 1대 1대 그렇지,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함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1이라면 이 길이 몇이 될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로 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게 맞겠지.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삼각형은 아니고 이렇게 아까 그렸던 삼각형을 세워볼게. 자, 세워서 여기가 60도야.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이랑 똑같은 놈이긴 하지. 합동이지. 그랬을 때 이 빗변 길이가 1이야.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밑에가 몇이야? 2분의 1이고요. 높이는요? 2분의 루트 3인 게 맞겠지. 그럼 쌤이
여기서 이런 사실 하나는 증명이 될 것 같아. 봐봐. 쌤이 너희한테 사인 30도를 얘기하고 싶을 때 여기가 직각이고 왼쪽 아래각이 30도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지금 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의 2분의 1이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30도라는 건 자연스럽게 2분의 1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괜찮으세요? 그 다음 코사인 30도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예분의 예기 때문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 탄젠트 30도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예분의 예가 돼서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고 따라서 3분의 그렇지 루트 3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여기까지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45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가 나올 거고 코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서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 이번에는 사인 60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사인 60도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코사인 60도라는 친구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탄젠트 60도라는 애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나온다 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치? 이건 분명히 외워놨었지? 자, 여기서 이제 얘의 어떤 중학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할 거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자, 삼각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함수에는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는 게 맞지. y가 있고 x가 있을 거고 y가 치역이고 x가 정의역일 거야. 근데 삼각함수는 뭐냐면 세 개의 삼각함수에 쓰이는 도구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세 친구에 대해서 이 뒤에는 원래 각도가 등장하는 게 맞는데 이 각도 자리에 정의역이 싹 하고 들어가면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 세 가지 종류가 삼각함수의 세 개의 종류야. 다시 한번. 그러면 정의역이 각도란 얘기야. 왜냐하면 사인 뒤에는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코사인 뒤에도 각도가 나올 거고 탄젠트 뒤에도 다 각도가 나올 거니까 이 각도의 자리에 지금 정의역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요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래프에 올릴 수 있으려면 x가 실수여야 되고요. 이왕이면 모든 함수는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정의역으로 모든 실수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정의역으로 모든 실수를 갖고 싶어 하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지금의 정의역 이 x는요 전부 다 각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각도가 나와야 돼. 근데 일단 각도는요 일단 모든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각도는 실수도 아니에요.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야. 일단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갖고 싶어하는 함수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지금 x자리에 x라는 놈이 각도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에 얘는 모든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쌤 얘기 잘 들어봐. 너희들 0도에서 탕하고 시작이 돼. 그치? 각도가 0도일 수 있지. 각이 넓어지면서 점점 20도, 30도 이렇게 커져. 180도, 210도, 270도 이렇게 커져. 그런데 한 바퀴를 다 돌면 그게 몇 도야? 360도죠. 그러고 나면 다시 몇 도에서 시작하는 거야? 0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각도에 대한 컨셉과 개념은 일단 0도부터 출발을 해서 360도까지 흘러가고 나면 각도라는 거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할 때 0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0에서 360도로 제한이 돼 있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각도는 실수가 아닙니다.
왜 실수가 아닌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각도에는 지금까지 사용한 각도에서 항상 예를 들어서 60도면 60 뒤에 이렇게 도자가 붙죠. 작은 동그라미. 이게 도라는 의미지. 그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진짜 간단한 질문이야. 3 더하기 5는 몇이야? 8이야. 선생님 미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봅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3kg 더하기 5kg은 몇이야? 8kg이야. 그치? 근데 3kg 더하기 5ml는 몇이니? 너희가 덤벨을 들 거야. 아령을 들 건데 3kg짜리 하나를 들고 5kg짜리 하나를 들었어. 그럼 너희들은 전체 몇 kg 들고 있는 거야? 8kg 들고 있는 거야. 계산이 가능하지. 덧셈이 가능하잖아. 근데 너희가 오늘 3kg짜리 아령을 들고 500ml짜리 우유를 마셨어. 그러면 500ml 더하기 8kg 몇이니? 계산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들아, 500ml가 의미하는 게 500이야? 아니야. 500ml는 우유나 뭐 음료의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 액체에. 그러니까 걔는 단위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냥 500이라는 숫자와는 다른 거지. 실수라는 건 수야. 수입니다. 근데 500ml는 어떤 단위가 붙은 상태로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측량된 어떤 정도야.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아닌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면 60도라는 친구에다가 내가 5kg을 더했어. 계산 돼야 안 돼?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도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각도는 기본적으로 몇 도라는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단위를 가진 숫자지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삼각함수라는 걸 탁 만들어 놓고 이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시작부터 문제점 투성이야. 왜 그러냐면 각도가 일단 각도 자리에 정의역이 들어올 건데 걔는 0부터 360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게다가 도라는 게 붙으면서 실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심각한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일단 뭐를 해줘야 되냐면 각도의 범위를 모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 도입한 게 일반각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실수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교과서나 책들은요, 그냥 삼각함수라는 걸 시작할 때 그냥 일반각과 호도법을 탕 하고 시작을 하는데 쌤은 그렇게 수업하지 않아. 나는 왜 그렇게 수업하지 않냐면 얘네들이 왜 등장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삼각함수는 각의 자리에 정의역이 들어오는 건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야. 모든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각도를 모든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걸 배우려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일단 일반각의 사고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쌤이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각에 대해 얘기를 하면 어떠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반직선이 존재합니다. 반직선이라는 거는 한쪽 끝은 끝이 있는데 다른 한쪽 끝은 끝없이 이어지는 선을 우리가 반직선이라 부르죠.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쭉 일자로 뻗어 나가는 그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시초선이에요. 그리고요, 이 식의 반대 방향이 플러스고요, 식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게끔 우리가 새로운 반직선을 그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새로운 반직선을 또 한번 긋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시초선과 새로운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그 각이 생길 거예요. 그치? 두 개의 반직선이니까 걔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타를 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이 있고 걔를 통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게 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동경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해도 두 개의 반직선이 동경을 만들어내겠지.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각이라는 건
0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360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존과 동일한 또 반직선이 그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0에서 시작해서 360으로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타라는 동경을 예를 들어서 얘가 50도 정도의 각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얘를 50도라고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건방지지 않니? 센 말은 뭐냐면 얘는 어떠한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서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는 놈이야. 그냥 단순히 봐봐. 너희 이 반직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만 이동했다고 말하기에는 너희가 얘에 대해서 모르지. 그치? 나는 어떤 가능성도 갖고 있냐면 이 친구는 연식이 오래된 놈이에요. 지금까지 시계 방향으로 무한히 거의 한 10,000바퀴를 돌았어. 10,000바퀴를 돌고 도착을 한 다음에 아우 50도만 더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는 놈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 반직선을 이해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분명 이 50도라는 각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4바퀴를 돈 다음에 50도만큼 더 갔을 수 있는 놈이고 시계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3바퀴를 돌고 나서 도착한 다음에 5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는 놈이야. 즉 얘의 지난 과거와 히스토리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세타라는 동경을 볼 때 아, 얘는 그냥 50도짜리 동경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360도라는 한 바퀴를 전체 n번을 돌고 그럼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원래 자기 자리로 왔겠지? 그 다음에 거기서 50도만큼 더 간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세타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n자리에 2분의 1이나 이런 애들이 대입되면 안 되시는 거죠. 왜? 2분의 1이 들어가면 180만큼 가고 그 다음 50도만큼 갔으니까 다른 곳에 동경이 형성되어 있을 거잖아. 따라서 여기에는 완벽하게 한 바퀴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n은 몇일 수밖에 없냐면 n은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n자리에 1이 들어가면 한 바퀴를 딱 깔끔하게 돌고 50도만큼 더 이동한 게 동경이 되겠지. n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시계의 방향으로, 즉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50도만큼 간 거지. 양의 방향으로. 그치? 만약에 3이 들어가면 3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50도만큼 간 거고. 즉 이 각이 이루어내는 동경의 잠재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야. 몇 바퀴 돌았을지 우린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동경을 딱 하고 마주하게 된다면 단순히 0에서 출발해서 그 각도만큼 열린 게 아니라 수바퀴를 돌고 나서 거기에 갔을 수도 있다는 잠재력을 탕 하고 세우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기존에 얘는 그냥 50도만 의미할 수 있는 친구였으나 지금은 얘는 50도일 수도 있고요. 한 바퀴를 더 돌아서 410도일 수도 있고요. 한 바퀴를 더 돌아서 360도 하니까 770도일 수도 있고요. 맞지? 즉 이 동경이 형성하는 각이라는 게 무한히 양의 방향으로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거나 0이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몇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310도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또 360도만큼 더 빠지겠지. 마이너스 67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각들이 결국 동일한 동경 50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각의 크기의 범위가 단순히 0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도는 360도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무리 각이 더 넓어지더라도 걔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각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각의 사고를 통해서 이 0에서 360으로 제한되어 있던 각의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일반 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일단 모든을 달성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 각에 대한 설명이었고 우린 지금까지 뭘 해결했냐면 각도라는 것이 모든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내가 해결한 건 아니고 옛날 수학자들이 해결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남았죠. 두 번째는 호도법입니다. 각도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1ml, 3kg처럼 단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고
하지만 우린 정의역 자리에는 실수를 넣어야 되니까 각도를 실수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호도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호도법에 대한 설명도 해줄게. 자, 얘는 누구와 대비가 되냐면 기존에 사용하던 60분 법과 대비가 됩니다. 60분 법은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처럼 각도에 도라는 걸 붙여서 우리가 단위를 붙여 표현하던 게 60분 법이야. 근데 수학자들이 안 되겠다. 얘는 실수가 아니니까 내가 각도를 실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겠다. 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거 하나는 똑바로 얘기할게.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물음표를 갖지 마세요. 이 호도법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그렇게 물어봐. 쌤, 근데 그게 왜 그거예요? 너희들 물어볼게.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 사촌동생이 너희한테 와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무게가 1kg이야. 이 텀블러가. 근데 걔네가 너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형, 오빠, 뭐 언니, 누나 해가지고 오더니 갑자기 이거 무게 재봤더니 1kg이야. 그래서 내가 한 그쯤 될 것 같아 이랬더니 걔가 갑자기 뭐라 그래? 근데 왜 그게 1kg이야? 그 정도 무게면 3kg이라고 불러도 되잖아. 근데 왜 그 정도가 1kg인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진서가? 모른다고. 예상 바뀐데? 봐봐, 한번 들어봐. 나 이거 100kg라고 부르면 안 돼? 내 말은 이걸 무게를 쟀더니 1kg인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이유가 있을 수 없어. 왜? 이 정도 무게를 1kg라고 부르자고 옛날 사람들끼리 뭐 한 거야? 약속한 거야. 그렇잖아. 단위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호도법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했냐를 배우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아니야. 얘가 꼭 1kg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죠. 그래서 옛날 수학자들이 그러면 각도를 어떻게 실수로 변환했는지를 지금부터 배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고 물어보면 그 사촌동생과 똑같은 거야. 알겠어? 자, 옛날 사람들의 약속을 보여드릴게요.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이 있어요. 자, 부채꼴이라는 건 얘들아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인데 부채꼴의 반지름이 이렇게 R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쌤은 어떤 부채꼴을 그릴 거냐면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가 동일한 부채꼴을 그릴 거야. 즉 이 길이가 호의 길이와도 동일할 건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리면, 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얘를 펼치면 얘와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럼 이 길이도 똑같이 R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이 길이도 R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랬을 때 수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떠한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동일했을 때 우리는 그 각의 크기를 앞으로 1이라고 부른다. 이 각의 크기는 숫자 1입니다. 1도가 아니에요. 1도가 아니야. 숫자 1이야. 이 각의 크기가 그냥 1입니다. 이제 쌤이 이거 처음 배울 때 왜요? 써봐요. 왜요? 그게 왜 1이에요? 이유는 3이라면. 그러니까 3이라 하면 안 되니? 네. 1이에요. 이유는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얘를 1로 부르기로 했어. 단위니까 호환하는 거야, 그냥. 얘가 1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를 그 각의 크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R 분의, R이 반지름이죠. 호의 길이는 보통 L로 표시하는데 이 L이 바로 세타라는 각이고 얘는 60분법의 각이 아니라 실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L이 뭐예요? L이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R이에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L이 R이니까 그 각이 1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L이라는 건 R 세타라는 공식 또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세타는 각도 60분법이 아니라 실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 각도 몇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헷갈릴까봐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라디안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야.
라디안,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라디안은 듣자마자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안은 단위인데 실수 단위야. 근데 실수에는 단위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숫자 1인 거야. 근데 얘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라디안이라는 거는 1ml나 1kg처럼 진짜 단위가 아니라 그냥 실수임을 표현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1라디안은 그냥 1과 똑같은 거여서 라디안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면 되는 거지 라디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아니겠니? 너희들 1km 있죠? 그게 몇 미터야? 1000m죠. 처음에 킬로미터라는 걸 발명한 사람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터와의 호환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떤 거리를 저기 한 10km야 이렇게 새로 10km라는 걸 도입했어.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미터까지는 쓰고 있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10km면 몇 미터인지 알아야 내가 거리를 호환시켜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1이라는 애가 몇 도인지 알아야 내가 도로 표현된 애를 실수로 바꿀 수도 있고 실수로 표현된 애를 도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뭐 해야 돼? 호환 가능해야 되는 거지.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1이라는 각도는요, 실수 1이라는 각도는 대략 57점 몇 도입니다. 57점 몇 도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 저 새끼 왜 갑자기 딱 떨어지지도 않고 57점 몇 도지? 걔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수학자들이 이걸 발명해 놓고 그럼 과연 도랑 숫자랑 어떻게 서로 같은 거를 호환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부채꼴을 점점 키워나갔어요. 이거 부채꼴 맞지 얘들아? 부채꼴을 키워나갔어. 하나 예시만 더 듣게. 잘 봐봐. 내가 이렇게 부채꼴 반지름길이를 R로 뒀어요.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반지름이 있었어. 걔를 가지고 이렇게 호를 그렸어. 근데 마침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2배였다고 쳐보자. 상상 가능하지? 그럼 얘들아 여기 각도는 몇 이야? 2죠. 2인 거 이해되니? 이 각의 크기가 2라고. 왜?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2배니까. 실수 2. 이 각의 크기는 2도가 아니고요. 그냥 2예요. 아시겠어?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어디까지 그림을 그렸냐면 얘를 점점 호를 넓혀 나가다 보면 반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중심각의 크기가 넓어지다 보면 반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쌤이 반원을 하나 그려놓을게. 쭉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그림 조금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자 이렇게 반원을 그려 놨어. 그럼 얘가 반지름 길이 R인 거 맞니? 그럼 이제 호의 길이를 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 있지 않아? 원주율에 따라서 반원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원의 이제 둘레 계산할 수 있지. 원의 둘레가 뭐였어? 2파이 R이야. 맞아? 그럼 반원의 둘레는 몇이야? 파이 R이네. 파이 R이네.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가 파이 R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각은요 R분의 2R일 때 2였고 R분의 R일 때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R분의 파이 R이니까 파이죠. 각의 크기가 파이인 거 맞지? 이해돼? 아 그럼 얘는 각의 크기가 파이가 될 수밖에 없네. 근데 이 각은 내가 아까 측정할 수 없었지. 도로 60분법으로. 얘도 60분법으로 측정할 수 없어. 하지만 얘는 60분법으로 확실하게 이 각을 알고 있지 않니? 얘 몇 도야? 180도지. 아 여기서 호환성이 생긴 거야 얘들아. 아 파이라는 거는 실수잖아. 얘 무리수잖아요. 대충 몇이야? 얘 대충 몇이니? 그렇지 3.14잖아.
그러면 3.14라는 숫자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180도라는 각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 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물어봤어. 왜요? 왜 3.14가 180도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질문은 통용되지 않아. 약속이야. 알겠어?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지 마. 파이 3.14는 180도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약속을 받아들여 주는 거야. 그러면 봐봐. 파이라는 게 3.14인데 이게 180도잖아. 그럼 내가 양변을 파이로 나눠. 그럼 좌변은 1이 되지. 우변은 3.14분의 180이 되지. 그거 계산하면 대충 몇일까? 57도란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대충 57도와 같아지는 거야. 이해하니?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런 소수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얘한테서 표현되는 중요한 각들이 다 파이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360도는 그럼 몇 파이가 되겠니? 2파이가 되는 거야. 한 바퀴가 2파이인 거야. 숫자로 얘기하면 6.28인 거야. 대충.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원래 각도라는 거는 실수가 아니었고 항상 도라는 게 붙어있는 60분법에 단위가 붙어있는 친구였는데 옛날 사람들이 오케이 얘를 실수로 만들자 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호도법이고 이제 옛날에는 57도라고 썼어야 되는 그 각을 우리는 앞으로 1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180도라고 써야 되는 그 각을 파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삼각 함수를 정의하려면 저 x자리에 몇 도, 몇 도, 몇 도 이런 애들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표현된 파이와 관련돼서 표현된 실수화된 각을 이용할 것이다. 이게 삼각함수의 출발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시작도 아직 안 했어. 삼각함수를. 삼각함수 시작하기도 전에 삼각함수라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세 개의 삼각함수 도구를 대해서 정의역이 이제 각도 자리에 들어오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각도는 범위도 0에서 360도로 제한되어 있고 도가 붙으면서 실수도 아니니까 정의역으로는 뭐하다? 부적합하다. 따라서 그 과정을 고치기 위해서 각도를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으로 일단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수가 아니었던 친구를 실수로 바꿔주면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거를 땅 하고 만들 제반 조건이 이제 갖춰진 거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를 탕 하면 이게 삼각함수에 대한 인트로입니다. 인트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쌤이 실제로 삼각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는요 아까 전에 삼각비를 배울 때 잘 봐. 지금 왼쪽 아래 각과 왼쪽 아래 각과 왼쪽 아래 각을 봐봐. 그러면 30도, 45도, 60도니까 다 예각이죠. 즉 중학교 때 우리가 너무 쥐밥이니까 학교에서 예각밖에 못 가르쳤던 거야. 근데 각은 더 넓어질 수 있잖아. 그치? 2, 4분면까지 각이 넓어질 수도 있고 3, 4분면까지 넓어질 수도 있고 4, 4분면까지 넓어질 수도 있어. 그때마다 삼각함수의 값들이 존재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사인 240도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아우 긴장돼. 자, 원이에요. 원 그릴 때 좀 긴장돼. 자, 원인데요. 쌤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X축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어.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Y축도 그었습니다. 그럼 얘는 내가 원을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은 거죠? 올려놓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 원은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원이 되고요. 원의 중심이 0,0이라는 원점이에요. 그리고요. 원의 반지름 길이는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지? 자, 여기서 삼각함수를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준비 동작이 좀 필요하니까 이해 좀 해줘.
자, 이렇게 그어놨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니까 잘 들어. 쌤이 일단 여기를 30도라고 탕하고 만들어 봤어. 30도야. 그러면 얘들아, 이 빗변 길이 몇이야? 1이죠. 왜?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면 얘가 1이면 창창창창창창창 해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딱 하고 만들었을 때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인 거 기억하니?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분의 1인 거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 거 맞아? 좋아. 그 다음에 이 각은 몇 도를 설정한 거냐면 45도를 설정한 거야. 그럼 이번에도 창창창창창 하고 만들었을 때 이 길이가 1이니까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맞지, 얘들아? 내가 괜히 써놓은 거 아니지?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인 거 느껴져? 괜찮아? 그 다음에 얘가 60도라는 가정하에서 여기의 좌표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맞죠? 왜냐? 긴 변, 짧은 변, 중간 변, 중간 변, 짧은 변, 긴 변일 거 아니야. 짧은 변 길이가 2분의 1이고 긴 변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0,1인 거 다 동의하니? 자, 여기 좌표 한번 구해보자. 여기 좌표는요, 짧은 변, 긴 변 맞지? 근데 짧은 변은 음의 방으로 간 거 맞아? 긴 변은 양의 방 높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인 거 동의하실 거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인 거 동의할 거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 거 동의하실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0인 게 괜찮으시지.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긴 변, 짧은 변이니까, 그치? 긴 변이 음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x좌표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y좌표가 될 거야. 그 다음 이 점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자, 이 점은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x축으로 짧게, y축으로 길게 이동했으니까. 동의. 이 점은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 점은요, x축으로 짧게, y축으로 길게 이동했는데 y축으로 음으로 이동했으니까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마지막 이 점의 좌표는 1, 0이 되는 게 맞죠. 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거 막 그린 게 아니고 이게 다 유의미한 점이에요. 왜 그러면 봐봐. 너희들 이 30도에 대해서 쿵 하고 내렸을 때 만들어졌었잖아, 직각삼각형이. 근데 이 길이가 1이었잖아. 그러면 이 밑변이 뭐였을 수밖에 없냐면 코사인 30도였을 수밖에 없지. 맞아? 이 높이가 사인 30도였을 수밖에 없지. 빗변이 1이니까요. 이해돼? 그러면 얘가 코사인 30도고 얘가 사인 30도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얘가 코사인 45도고 얘가 사인 45도 아니겠어? 얘가 코사인 60도고 얘가 사인 60도 아니겠니? 얘가 코사인 90도고 얘가 사인 90도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몇 도니? 몇 도야? 몇 도야? 120도죠. 얘가 코사인 120도고 얘가 사인 120도야. 얘가 사인 135도고 얘가 코사인 135도야. 눈치채고 있니 지금? 얘가 사인
150도고 얘가 코사인 150도, 얘가 코사인 180도, 얘가 사인 180도란 얘기야. 이해되고 있지 지금?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돌리면 결국에 삼각함수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 내 얘기 잘 들어. 쿵, 단위원이 있어. 자, 진서가 나 멈춰줘. 돌린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탕. 여기야. 맞아?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탕하고 불러.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무조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어. 알겠니? 그 다음 한 번 더 스탑해줘.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탕 하고 여기야. 아무데나야. 여기 탕 하고 찍었어. 그러면 이만큼이 알파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일 수밖에 없어. 알겠니?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이러한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단위원 위에 동점, 움직이는 점이 어딘가 쾅 하고 멈춰. 그 점과 원점을 이은 직선이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지. 그 점에 x좌표가 코사인 그 각도의 값이고 y좌표가 사인 그 각도의 값이란 얘기야.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다 외울 수는 없어. 하지만 이 특수각들 있지. 30도, 45도, 60도, 90도, 120, 135, 150, 180, 210, 225, 240, 270, 300, 315, 330에 대해서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다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외워놔야 되는 건 이뿐만이 아니겠죠. 코사인 값이랑 사인 값은 다 외우면 그만이야. 어차피 긴 변, 중간 변, 짧은 변이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사인 값, 코사인 값은. 맞지? 그게 음이 붙을 거냐 양이 붙을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런데 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 위한 호도법을 했으니까 이 중요한 특수각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들도 외워놔야 되는 게 맞지. 자, 쓸게요. 30도부터 쓸게. 자,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120도 3분의 2 파이, 135도 4분의 3 파이, 150도 6분의 5 파이, 180도 파이. 자, 210도 6분의 7 파이, 225도 4분의 5 파이, 240도 3분의 4 파이, 270도 2분의 3 파이, 300도 3분의 5 파이, 315도 4분의 7 파이, 330도 6분의 11 파이, 360도 2 파이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각이든 내가 탕 하고 불렀을 때 이 360도 안에 있는 특수각에 대해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파이로 바꾼 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할 만큼 암기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단원이고요. 암기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건 0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돌아올 때까지 모든 중요 특수각들에 일단 파이로 표현된 각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게 기초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점들의 x좌표가 무조건 그 각이 형성하는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이 되는 거고, y좌표가 무조건 사인 값이 되는 거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자, 뭐 하나 남았니? 탄젠트 하나 남았지. 잘 들어. 탄젠트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였어. 맞니? 그럼 결국 밑변분의 높이라는 건 이 직선의 길기가 아닐까요? 동의하세요? 잘 들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잖아. 그 말은 0,0에서 시작해서 밑변분의 높이인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뭐야? 탄젠트 값이겠지. 자, 6분의 파이가 얘분의 얘가 탄젠트 값인 거 맞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얘가 몇이 나왔어? 3분의 루트 3이 나왔다고. 근데 나는 이 설명을 하면서 무조건 이 설명 같이 하거든? 그러면 6분의 파이라는 30도가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이었으면 당연히 210도라는 6분의 7파이는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일 수밖에 없지 않나? 왜? 같은 직선이니까. 맞아요?
한 직선이잖아. 그럼 길기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의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라면 당연히 이 직선의 길이도 3분의 루트 3일 거 아니야. 얘와 얘는 세트로 같이 외워지는 거지. 그 다음 탄젠트 4분의 파이, 즉 얘분의 얘가 될 거야. 길기잖아. 그게 아까 몇이었어? 1이었어. 그럼 자동으로 4분의 5파이라는 225도에 대한 그 탄젠트 값도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60도 3분의 파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루트 3이라는 탄젠트 값이 있었지.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 3분의 4파이라는 각의 탄젠트 값도 루트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더 재밌는 거, 그러면 이 직선의 길기와 이 직선의 길기는 부호만 다르지 않니? 대칭되기 때문에. 그럼 이 점에 대한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어지는 직선인 여기도 3분의 5파이도 마이너스 루트 3이 탄젠트 값이 되겠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쭉 이어져서 4분의 7파이에 대한 탄젠트 값도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같은 직선이니까. 그 다음 이 직선의 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일 거기 때문에 6분의 5파이라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면 쭉 이어지는 6분의 11파이라는 각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탄젠트 값일 수밖에 없는 거지. 거의 다 왔어. 그러면 파이라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당연히 0일 거 아니야. 왜? 여기도 0인데 이 직선의 길기가 0이잖아요. x좌표가 1만큼 증가하는 동안 y좌표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이 얘기 해볼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즉 90도와 270도에 대해서 이 직선이잖아요. 그때 우린 중학생 때 뭐라고 표해서 배웠니? x라고 배웠지. 없음. 탄젠트 90도는 없음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야. 중학교 표에. 없진 않아. 없는데 없진 않은 게, 봐봐. 이 직선의 길기는요,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무한대이자 음의 무한대죠. 양의 무한대이자 음의 무한대. 왜냐면 봐봐. 탄젠트 값이라는 게 직선의 길기잖아. 그럼 여기서 출발했어. 0에서 출발한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 직선의 길이가 점점 양수적으로 커지죠. 맞아? 이렇게 커져. 이때 1인 거 아니야. 이때 루트 3인 거 아니야. 2도 되겠지. 3도 되겠지. 4도 되겠지. 5도 되겠지. 6도 되겠지 해서 엄청 커지겠지. 나중에 얘가 이렇게 한없이 2분의 파이라는 곳에 무한히 가까워진다면, 극한의 개념이죠. 이 점이 한없이 2분의 파이에 다가가게 되면 점점 세워지는 직선의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여기에 도달해 못해? 못해. 왜? 실제로 무한히 커지다 보면은 결국 어디로 가겠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결국 탄젠트 90도라는 친구는 0부터 시작했을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반대쪽 보세요. 반대쪽 보세요. 이때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좀만 이동하면, 길기를 조금 더 이동시키면 바로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엄청나게 가파른 음수잖아. 따라서 너희가 알고 있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잘 봐. 자,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 2분의 파이였어. 근데 탄젠트 함수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겨서 여기 점근선이죠. 그게 왜 그런 거야? 0도부터 90도까지 각이 가는 동안 얘가 점점 탄젠트 값, 길기가 한없이 커지니까 점근선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근데 반대쪽에서 어떻게 시작해? 여기서 다시 올라오지, 이렇게. 왜 여기선 다시 올라오는 거야? 2분의 파이라는 90도보다 더 큰 값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작은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왜? 봐봐. 9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커진 동안 엄청나게 길기가 커지지만 90도를 넘어버리면 이렇게 가까워질 때 엄청나게 길기가 작아지는 거지. 음수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양쪽이. 따라서 2분의 파이에 대한 좌극한은 양의 무한대이겠으나 2분의 파이에 대한 우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는 게 탄젠트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 하나만 더 얘기. 자, 너희들 사인 값은요, 잘 들어. 앞에 봐. 사인은 0이라는 높이에서 1까지 커졌다가 0으로 줄어들었다가 마이너스 1까지 높이가 내려갔다가 다시 0으로 땅 도달했어. 이때까지는 아직 주기가 없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뭐야? 반복이죠. 그러니까 주기가 뭐야? 한 바퀴죠. 한 바퀴가 탕 이루어지면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인 거야. 2파이가 360도니까. 코사인 봐봐.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떨어지죠. x좌표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 갔다가 0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1까지 가야 한 바퀴가 완성되는 거지. 따라서 코사인 함수 주기가 몇이야? 2파이야. 그런데 너희들 상식 중에서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조금 다르지 않니? 그 이유가 뭘까? 니들이 여기에 각을 땅 해서 잡는 순간에 직선은 이렇게 그어져. 맞아? 그러면 기울기라는 게 처음 0에서 시작해서 쭉 점점 커지다가 무한대 갔다가 쭉 가면서 0으로 다시 떨어져. 얘는 반바퀴 만에 모든 일을 한번 다 겪은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그럼 당연히 직선이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얘 다시 여기서 했던 직선이랑 그대로 반복이죠. 0에서부터 조금씩 커질 거 아니야, 직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해서 양의 무한대로 엄청 커지겠지. 그 다음 다시 음의 무한대로 시작해서 점점 0으로 떨어지지. 한마디로 사인과 코사인이 한 바퀴가 걸려야지만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반해서 탄젠트란 친구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여기 형성되는 순간 반대쪽에도 무조건 형성되기 때문에 반바퀴만 돌아도 한 번의 루틴을 다 끝내는 거지. 그래서 다음 바퀴에서는, 즉 반바퀴부터는 0에서 반바퀴까지 간 거를 다시 반복할 거 아니야, 직선이.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의 주기만 반바퀴 몇이야? 파이인 거야. 이해돼?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도 처음에 출발할 때 말했어.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고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고3으로서 너희의 마지막 교양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너희들이 오늘 수업 이후에 복습을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너희들은 6월에 내가 야 강의 들어 하는 거 보고 있을 거야. 2월달 강의를 1월달 강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지금부터 너희는 성장해야 돼. 어느 정도 성장하면 되냐면 삼각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 나처럼 뭐 이 모든 이유까지 다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근데 너희들은 이 단위원을 스스로 그려놓고 거의 순식간에 이 각도들을 쫘라락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나 아까 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 다음에 나한테 탄젠트, 코사인, 사인값 물어봐도 얼마 안 걸리겠지. 그냥 당분간 머릿속에서 단위원이 핑글핑글 돌아가는 거야. 계속 눈을 감아서 천장을 봐도 그냥 단위원이 막 돌아가. 그래서 갑자기 자 이렇게 단위원이 막 돌아가는데, 자 진서가 문제 내봐. 코사인, 탄젠트, 사인에 대해서 그냥 너가 여기 보고 있잖아. 각도에 대해서 아무거나 문제를 내면은 쌤이 메커니즘을 보여줄게. 문제 내봐. 아무거나. 코사인 문제도 못 내, 새끼야. 그냥 찝어서 내봐. 너무 쉬운데. 6분의 11 파이는 오케이, 6분의 11파이.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선 단위원이 들어가다가 6분의 11파이 코사인 긴 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X좌표잖아. X좌표니까 긴 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 땅 하고 나오는 거지. 속도감 알겠어? 뭐만 생각하는 거야? 일단 6분의 11파이 들었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가 6분의 11파이 위치가 여기야. 여기 맞잖아. 아, 거기 코사인은 X좌표니까 긴 변이었어. 2분의 루트 3. 하나만 더 내봐. 재민아. 아무거나. 아,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머릿속에서 굴려야 된다는 얘기야. 해봐. 준수야, 해봐. 사인 4분의 4파이 윙 돌아가서 4분의 3파이 사인이야. 높이잖아.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중간변이니까. 맞아? 심지어 3, 4분면의 각을 줘도 사인 값을 주면은 윙 돌아가다가 여기서 딱 주면 음수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게 사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의 앞으로 메커니즘은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값이 나왔을 때 단위원 위를 막 돌다가 그 각이 여기 있었어. 짧은 건 긴 변, 짧은 건 긴 변, 짧은 변, 긴 변, 중간 변 뭐야? 양수야, 음수야가 탁 측정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자, 여기다 설명 하나만 더 덧붙일게. 너희들 옛날에 무식하게, 아니 무식은 아니야. 좀 품위가 좀 떨어지게 그런 거 외운 적 있지 않아? 얼싸 안고 외웠지?
얼싸 안고 외웠어. 그게 뭐였어? 1사분면이 올, 2사분면이 싸, 3사분면이 아닌데 탄, 그치? 4사분면이 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니? 그 4분면에서 양수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였지. 근데 사실 그렇게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탄젠트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지.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만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직선들이 기울기가 양수잖아. 여기서 탄젠트랑 여기서 탄젠트가 양수인 거야. 잘 봐. 코사인이라는 건 x좌표지. x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이만큼 아니야? 여기에 x좌표가 다 양수잖아. 그러면 코사인은 여기서 양수고 여기서 양수인 거야. 맞아? x좌표, x좌표. 진서가 맞아? x좌표들이 여기 다 양수잖아. 사인은 뭐였어? y좌표지. 그러면 y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에 대해서는 이만큼이 양수니까 s고 여기도 s인 거지. 게임 끝난 거 아니야? TC, S타 1사분면에서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3사분면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 코사인만 양수인데 이거를 굳이 얼싸안고로 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야. 어차피 코사인은 무슨 좌표니까? x좌표니까 x좌표가 양수인 부분, y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사인,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 여긴 기울기가 음수잖아, 직선들이. 이해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오늘 이거 약속 지켜야 돼. 계속- 마지막 한마디. 계속 마지막이죠? 마지막 한마디. 자, 이거 끝. 1번 교양인데요. 교양이. 이 길이가 사인이었어. 아니, 코사인이었어. 이 길이가 사인이었어. 맞지?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의 제곱과 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을 합치면 무조건 1이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건 이 각이 어떤 각이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겠지. 왜? 그 지점에서의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은 각자 밑변과 높이일 테니까 제곱을 해서 더하면 무조건 빗변의 제곱은 1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빗변의 제곱은 1이에요. 반지름이 1이니까요. 빗변이 지금 항상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항상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탄젠트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죠. 그리고 이 길이가 코사인 값인데 이 길이가 사인 값이야? 근데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니까 무조건 탄젠트라는 친구는 코사인분의 사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렇게 증명이 되겠지. 그치?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코사인이고 높이가 사인이니까 그냥 사실상 얘분의 얘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완벽하게 증명이 되면 쌤이 일단 삼각함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한 80%는 끝났어. 한마디 하고 끝내신다. 물론 그 20%는 좀 문제에서 채워지는 부분이기는 해. 사실은 이제 좀 문제 다뤄야 사실은 20%가 채워질 거야. 하지만 너희가 다음 시간에 내가 너희한테 기대하는 거는 내가 종이 하나를 오늘처럼 이렇게 탁 줬을 때 니들이 이 단위원 그려서 여기 표현된 모든 것들을 다 적으실 거예요. 시험 봐요. 시험 봐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만 얘기할게. 이거 숙제 이거 조용. 자, 니들이 절대로 나와 같은 수준의 암기를 여기서 보여주지 못하면 글쎄 생각해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니들이 나보다 수학적인 지능이 떨어진다고 쳐. 안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진다고 쳐. 근데 유일하게 같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어느 부분일까? 암기하는 부분에선 같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죠. 응용력은 바로 키워지지 않더라도 외울 수 있는 건 외워놔야지 최대한 출발선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튼 다음 시간까지 이거 다 외우셔라. 그냥 봐봐, 이런 거 아니야. 야, 탄젠트 뭐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아니 3분의 루트 3, 그치? 6분의 7파이. 그러면 니들이 야, 탄젠트 6분의 7파이.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 알아요. 잠깐만요. 아, 대답하지 마요. 진짜, 저 진짜 알아요. 좀만.
루트 3? 루트 3? 아, 3분의 루트 3. 이거 아니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내가 탁 물어보면 그냥 프로처럼 대답하실 정도로 외우면 돼. 그냥 적당히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런 정도의 완성도가 있으면 내가 다음 시간에 너희들과 문제풀이를 할 때 그 어떤 장애도 없이 그냥 쭉, 아니 장애가 그런 장애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없이, 아이씨 나 자꾸 녹화하고 있는데, 장애물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이해돼? 그게 기본이야. 지금이 9시 43분이에요. 제가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풀이를 사실은 몇 문제 섞을 수 있기는 한 시간이지만 섞어봤자 여러분들 지금 책도 없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잠깐만 책도 없고 해서 오늘의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16분 정도가 남았는데 숙제는 없어요? 잠깐만, 일단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내진 않을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제 확통은 이제 지문을 다 받았죠. 근데 공통은 지문을 받아놓기만 하고 풀이 안 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생기출 제로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어제 나온 지문 중에서 한 두세 문제만 지금 털 거야. 네. 알겠어? 그러니까 나 이거 바로 켜야 되네. 자, 그럼 내가 어제 나온 지문이 뭔지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그냥 생기출 제로만 피시면 돼요. 네. 샌드위치 제로 해설지 그거 파일로 그냥 찾아온 거 없던데. 아, 그래? 다시 올려줄게. 생기출 제로. 그 파일 그 해설지로 주실 수 있어요? 해설지로. 해설로. 자, 쌤이 지금 좀 두서는 없을 수 있으나 그냥 두세 문제 정도만 빠르게 볼 테니까, 어차피 이거 귀한 시간이잖아. 너희들 공부해야 되는. 오늘 물론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만 해결을 좀 할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21페이지에 10번에서 시작합니다. 11쪽? 네, 21페이지에 10번이에요. 자, 앞에 그림 보이기에는 칠판이 너무 더럽네. 열심히 그렸는데 지울 때 좀 아까워 가끔. 영상 올라가니까. 자, 문제 한번 볼게. y는 루트 x 위에 점 p가 있어요. 자, t, 루트 t입니다. 여기에서 직선 y는 2분의 1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리미트 5p제곱분의 5h제곱인데 t가 무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구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 진행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자, O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O라는 점이 0,0이고 P라는 점이 T, 루트 T니?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OP의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루트를 씌울 필요가 있니 없니? 없는 거지. 제곱할 거니까. OP의 제곱은 T의 제곱 더하기 T 아닐까? 그치? 그래서 얘가 T제곱 더하기 T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놓을게. 이게 OP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의 제곱이 T 제곱 더하기 T인 거야. 제곱이. 자, 그 다음에 PH의 길이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O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OH를 생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PH를 먼저 구하면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아니겠냐고. 그치? 그러면 점은 2점인데 직선은 y는 2분의 1 x니까
x-2y는 0이라는 직선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자,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한 게 루트에 땅으로 들어가서 루트 5분의 t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t,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쿵 씌워주면 얘가 거리가 아닐까? 이해되세요? 맞아요. 얘가 지금 누구의 거리야? PH의 거리죠. 동의. 그러면 OH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어차피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제곱인 T제곱 더하기 T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저 짧은 변의 제곱인 얘의 제곱을 빼주면 그게 OH의 제곱이 되는 거 맞지? 따라서 얘를 제곱해주면 빼기 5분의 T-2 루트 T의 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겠죠? 자, 해볼게요. 귀찮네. 아우 씨. 자, 얘는 T제곱이니까 5분의 T제곱, 얘가 T제곱이니까 5분의 4T제곱이죠? 근데 여기까지 쓰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그치? 왜? 어차피 T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슨 창? 최고창. 최고창이 2차였잖아. 얘도 2차가 될 건데 뒤에 뭐 하려고 하냐고. 그치? 그러면 2차고 2차니까 정답이 5분의 4가 되겠지. 그치? 심플하게 일단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지금 10번 문제였고요. 다음 나온 질문이 23페이지의 16번이야. 잠깐만. 이거 추가 영상 올라갔죠? 진짜요? 네. 무슨 언제 추가요? 이거 이제 함수의 극한, 쌤이 영상 올릴 때마다 그 단원명 적어주고 추가 영상 있을 때는 그 단원명 옆에 플러스 추가 영상 쓰잖아. 이 문제 쌤이 풀었어. 그 추가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 근데 그와 별개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기출인 건 맞아, 얘들아. 꼭 볼 수 있도록 해. 그 다음 질문이 24페이지의 17번이거든요. 자, 24페이지의 17번. 아, 얘도 추가 영상에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영상에서 푼 거야. 이거 진짜 풀었어. 나 거짓말 안 해. 얘들아, 확인해보면 바로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의외로 질문이 많이 털어지네. 근데 안 봤다는 거 아니야? 새끼들아. 있어요. 25페이지에 22번입니다. 21번도야? 오케이. 22번은 쌤이 추가 영상에 찍었고요. 21번은 안 찍었어. 21번은 지금 여기 현장에서 다룰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최고창 개수가 1이고요. 두 점 마이너스 2,0과 t, t 플러스 1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다.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저 극한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으신데요. 쌤 같은 경우에는 fx를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 싶어. 자, 확실하게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라는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야 마이너스 2,0을 지날 거지. 그리고요, 뒤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x-b라고 이렇게 그냥 썼어. 그럼 근 하나가 b인 거야. 이해돼 이거? 괜찮아? 그런데 얘가 t, t 플러스 2를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 y가 t 플러스 2일 때 x는 t란 얘기니까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엔 t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세워놓은 식 중에 이 식은요, 일단 얘를 만족할 수 있게 식을 세운 거지, fx를. 근데 걷다 대고 이제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얘가 t 플러스 2고 얘도 t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몇이 돼야 돼?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b라는 친구는 결국 t-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t-1이 돼야지만 t-1이 들어갔을 때 결국 얘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야 t 플러스 2가 t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쓸 수 있지 않아? x 플러스 2라고 적고 b 자리에 t-1만 대입해주면 x-t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얘가 이제
t로도 표현되어 있는, 자 실제로 마이너스 2,0 지나죠. 그 다음에 t를 대입해봐. t 대입하면 얘 1이고 얘 t 플러스니까 t, t 플러스 2도 지나는 이 이차 함수가 등장을 한 거죠. 괜찮아? 그랬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러면 q라는 점은 y 절편이잖아. y 절편은 x 값이 몇일 때? 0일 때죠. 그러니까 q라는 점은 x좌표가 0일 때, 그럼 0 대입하세요. 0 0이야. 맞아.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x가 0일 때 y 값이요. 따라서 이 q라는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이렇게 나오시겠지. 맞니? 자 그러면 AP의 길이를 먼저 한번 AP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죠.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AP의 길이는 마이너스 2,0과 그 t, t 플러스 2 사이의 거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잘 봐. 얘에서 얘를 뺐더니 t 플러스 2야. 얘에서 얘를 빼도 t 플러스 2야.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어땠단 얘기야? 같았단 얘기죠. 그럼 얘 직선의 기울기 몇이니? 1이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당연히 잘 들어.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이 길이가 t 플러스 2고 이 길이도 t 플러스 2니까 여기는 루트 2 t 플러스 2가 되겠지. 1대 1대 루트 2니까. 따라서 AP라는 이제 선분의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t 플러스 2다 라고 써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Q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AQ의 길이를 구하겠죠. 그러면 Q라는 점이 여기고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뺀 거의 제곱은 4가 먼저 나오고요. 얘에서 얘를 뺀 거의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2t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거기 루트를 쾅 하고 씌우는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야지 AQ죠. 그럼 이제 AP에다 루트 1을 곱해놓고 거기서 AQ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AP에다 루트 1을 곱하면 그냥 2t 플러스 2가 될 거고, 거기서 누구를 빼는 거야? 얘를 빼는 거 맞지? 그럼 얘는 4t 제곱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4일 거니까 루트 4t 제곱에 마이너스 8t에 플러스 8이 탕하고 만들어져 버리겠죠. 자 이랬는데 t라는 친구를 한없이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라 그랬어. 그럼 얘 무한대죠? 얘 무한대지? 무슨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뭐 해줘야 돼? 유리와 갈겨야 되죠? 자, 유리와 갈길 거야. 자, 유리와 갈기면 결국 이거 더하기 얘 버전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의 제곱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애를 빼게 되겠지. 그럼 얘의 제곱이라는 건 뭐야? 4t 제곱이 먼저 나오죠. 얘랑 만나면서 사라지지. 여기서 또 몇 나오니? 8t 나오죠. 8t 나오지. 얘랑 만나면서 16t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몇 나와? 8 나오죠. 얘랑 만나면서 없어지니? 없어지는 거 맞지? 오케이, 없어졌어.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2t 플러스 2의 플러스 버전으로 4t 제곱 땡땡땡 나오는 거지. 그럼 어차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네. 개수 비교하자. 1차 2, 1차 2, 1차 16. 정답은 4가 아닐까 라고 구해주면 이제 21번 문제가 해결이 되시겠지. 오케이, 뭐 마음 같아서는 더 욕심이 나지만 지금 56분이니까 쌤이 짜투리 시간까지 활용해서 일단 두 문제 정도는 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수학이 있다면 수학이 있다면 여러분들 질문한 것 중에 몇 개는 영상에 있으니까 더 꼭 다시 봐줬으면 하는 바람. 야, 최소한 조회수가 다들 한 번씩만 봐도 한 8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몇 개예요? 몇 개예요? 근데 조회수가 많은 건 많아. 막 30 몇 회 막 이래. 근데 없는 거는 0회도 있어. 그럼 야, 나는 그 영상 하나 올리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데 집에서 편집하고, 근데 0회 나온 거 보면은 와 씨, 아무도 안 봤구나. 그런 거 해주세요. 막 중간에 퀴즈 넣고 맞추는 사람 상품. 그래야 되겠어. 좀 더 재밌게 해줄게. 쌤이 사실은 넘겨주는 거예요. 진짜로 이번에 뭐 하려고 그랬냐면
쌤 그 일산 가는 고향 가는 그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처럼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거든 진짜 애들이 그냥 심심할 때 보라고. 조회수. 근데 자꾸 핸드폰이 떨어지는 거야 밑으로. 도대체 차 안에서 그 유튜브 찍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설치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너희들 즐겁게 해주려고 실제로 핸드폰에다 그거를 한번 차에다가 해봤다라는 거. 이거 명은. 그래서 명은. 아무튼 쌤 말은 가끔씩 재밌는 것도 쌤이 여유가 있으면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수학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일단은 안녕.